아이를 직접 훔치고 쌍둥이 중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며 처리하라고 명령한 여자. 그 여자가 지금 드림그룹 대표 자리에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훔쳐간 아이의 쌍둥이 언니가 지금 그 여자 집안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복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엇갈린 두 여자의 운명. 그리고 그 운명이 30년 뒤 두 딸의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드림그룹 후계자 마동석. 이 사람은 어떤 남자냐면 재벌집 아들이면서도 반듯하고 따스하고 아버지 마대창 뜻도 거스르지 않고 살아온 모범생이었어요. 뺏지 않으면 뺏긴다는 냉혹한 논리로 드림그룹을 일군 마대창 회장 밑에서 자랐지만 동석은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인정 많고 누구에게나 따스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남자였죠. 그런 마동석이 딱 한 번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바로 정숙희라는 여자 때문에요. 정숙희는 고아 출신이에요. 보육원에서 자라 사법시험 1차까지 합격한 영민한 여성입니다. 맑고 밝고 따스한 심성을 가진 그야말로 살면서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이었죠. 마동석은 이 여자를 운명처럼 사랑했어요. 아버지 마대창이 반대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고아 출신인 정숙희도 드림그룹 후계자의 아내로는 어림없다는 게 마대창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최화영이에요. 전설급 스타 탤런트 출신.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수많은 팬을 거느렸던 여자. 근데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원한 건 마동석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마동석을 통해 드림그룹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동석은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최화영은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시상식장에서 최화영이 헛구역질을 합니다. 임신 의혹이 불거졌고 바로 이어서 기사가 터져나왔어요. 드림그룹 후계자 마동석과 결혼 초일기. 마동석은 절대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당당하게 말했죠. 회식 후 술에 취했을 때 자신을 데려다 줬다. 난 동석 씨 아내가 될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수였냐면 정확히 그 타이밍에 기사가 터졌다는 거예요. 최화영이 직접 흘린 거라는 걸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죠. 문제는 이 스캔들이 터지는 바로 그 시점에 정숙희도 임신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8주차. 마동석의 아이를. 신문기사를 본 정숙희. 배신감으로 오열하는 그 장면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남자, 인생을 걸었던 남자, 그 남자와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배신 기사를 마주하는 여자의 눈물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마동석은 최화영의 주장을 일축하고 정숙희를 찾아 헤맸지만 이미 숙희는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마대창은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 마동석을 프랑스 지사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충격적인 속보가 터집니다. 마동석 모나코 해상 실종. 이 소식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최화영도 정숙희도 그리고 마대창도. 하지만 최화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슬픔보다 빠르게 계산이 움직였어요. 동석이 사라진 세상에서 드림그룹 며느리 자리를 꿰차기 위한 방법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최화영은 마대창을 직접 찾아갑니다. 아이를 낳아서 동석 씨 아이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마대창이 동석이 아이란 걸 증명하면 며느리로 받아주겠다고 했거든요. 최화영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아이가 있는 한 드림그룹의 문은 열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최화영은 마대창 집을 나서다가 정숙희를 목격합니다. 동석의 생사를 확인하러 마대창 집까지 찾아온 숙희를. 그리고 최화영은 단박에 알아챘어요. 정숙희가 동석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 드라마가 얼마나 서늘한지 드러납니다. 최화영은 미행을 시작했어요. 숙희가 사는 곳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차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아이랑 저 여자도. 이 생각이 얼마나 섬뜩한지 아세요? 이 여자는 사랑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욕망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드림그룹을 향한 욕망. 그 욕망 앞에서 한 여자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채화영은 직접 차를 몰고 신호를 기다리는 정숙희에게 접근했지만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진통을 느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안 돼, 내 아이를 외치며 쓰러졌어요. 그리고 채화영은 사산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절규했죠. 내 아들 살려내.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 채화영이 보인 반응이 이 드라마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채화영의 눈에서 광기가 피어났어요. 아이를 잃은 이유를 전부 정숙희 탓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숙희가 내 애를 죽였어. 그럼 그 애를 데려와야지. 그 애가 동석 씨 아이라면 얼마든지 마 회장을 속일 수 있다. 자기 아이를 잃은 슬픔을 정숙희 아이를 훔치는 명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장면에서 이강혁이 등장합니다. 채화영의 신복이자 비서실장인 이강혁.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매섭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말 수 없고 냉철한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채화영을 사랑합니다. 감히 그 그림자도 못 밟을 만큼 경외하고 여신으로 받드는 방식의 사랑이죠. 그래서 채화영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이강혁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꼭 그래야겠다면 내가 할게. 넌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것. 이 한마디가 이강혁이라는 인물의 전부를 설명합니다. 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맹목적인 충성. 그리고 그 충성이 이후 30년의 비극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범 관계가 되는 거죠. 채화영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아이를 훔치기 위해 단계적으로 판을 깔았습니다. 일단 정숙희의 일자리를 없앴어요. 원래 일하던 식당에서 해고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때마침 숙식을 제공하는 시골 별장의 할머니가 숙희를 고용합니다. 따뜻한 손길로 다가온 행운처럼 보였지만 이게 전부 채화영의 계략이었어요. 별장 할머니는 채화영의 공모자였고 그곳은 아이를 빼앗기 위해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직접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내 임무는 아이를 무사히 낳아서 내 품에 안겨주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정숙희는 그 별장에서 지내며 출산을 준비했어요. 그 사이 마대창은 채화영이 동석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후계자 구상을 시작했죠. 채화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가짜배를 착용하고 임신한 척 연기를 펼쳤습니다. 마대창이 보낸 비서도 완벽하게 속였어요. 그리고 채화영은 출산 당일을 기다렸습니다. 정숙희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된 날 하필 마대창이 채화영 집을 불시에 방문했어요. 채화영은 임신한 연기를 유지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친구를 보러 간다고 둘러대고는 황급히 별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출산 현장. 정숙희가 고통 속에 아이를 낳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선 건 간호사 복장으로 변장한 채화영이었습니다. 직접 출산 현장에 잠입해서 아이를 가로챌 준비를 마친 채 들어온 거예요. 차갑고 도끼 가득한 표정으로.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숙희의 진통이 계속 이어지더니 두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쌍둥이였던 거예요. 채화영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들 하나만을 기대했는데 딸 쌍둥이라는 예상 밖의 결과가 모든 계획을 흔들어버린 거죠. 하지만 채화영은 이내 냉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둘은 필요 없어요. 이 한마디로 한 아이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직접 명령했어요. 아이 하나는 내가 처리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야. 얼굴이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자신의 앞날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였죠. 드림그룹을 손에 넣겠다는 욕망 앞에서 갓 태어난 생명이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였던 겁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정숙희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장미와 설인. 그리고 직접 만든 네잎클로버 뜨개 팔찌를 두 아이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이 팔찌가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 이 장면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어요. 이후 설인에게 열이 났습니다. 숙희가 병원에 데려가려 하자 간호사 복장의 채화영이 나타나 아픈 아이를 자신이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 오겠다고 했어요. 아이를 탈취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계획도 틀어졌습니다. 숙희가 아픈 아이의 기저귀를 챙기러 할머니 방 앞으로 갔다가
우연히 채화영과 할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된 거예요. 채화영이 할머니에게 여기서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이라고 협박하는 말을 수키는 그 순간 알아챘습니다. 간호사가 바로 마동석과 스캔들 기사가 났던 탤런트 채화영이라는 것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수키. 절대 저 여자한테 너희들을 빼앗길 순 없어. 쌍둥이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아기 울음소리에 채화영이 눈치를 챘고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채화영은 광기 어린 절규를 쏟아냈어요. 정수키, 너랑 내 아이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 창고에 숨은 수키,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수키, 이강혁과 그 패거리의 추격. 이 장면이 얼마나 숨막혔는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절벽. 정수키는 절벽에서 투신했습니다. 이강혁은 수키와 아기가 죽었을 것이라 판단했어요. 채화영도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혔잖아. 우린 떳떳해. 아무 잘못도 없는 거야 라며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수키의 희생은 달랐어요. 죽으러 뛰어든 게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 수키는 이미 아기 장미를 별장 창고에 숨겨두었고 그 아이가 오복길에게 발견되며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오복길은 수키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남자예요. 배포 크고 우락부락하지만 속은 한없이 여린 순정남. 장미의 손목에서 네잎클로버 팔찌를 발견하고 수키가 낳은 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수키도 기적처럼 낚시꾼에게 발견됐어요.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죠. 병원에서 수키를 마주하고 목 놓아 울부짖는 오복길. 그 장면이 두 사람의 오랜 인연과 절절한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하지만 수키는 이 사고로 오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어요.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영민하고 지성적이던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아이 같은 마음으로만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다행히 요리 솜씨 하나는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쌍둥이 중 한 명인 서린을 안고 마대창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낳은 동석 씨 딸이에요. 당당히 드림그룹 며느리로 입성한 거예요. 마대창이 서린을 안아들며 감격하는 그 순간 채화영은 서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넌 내 딸로 평생 살아. 30년을 관통할 야망의 시작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장미와 서린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얼굴, 전혀 다른 삶. 장미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투박한 안경을 쓰고 미모 가꿀 새도 없이 일하는 여자.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발바닥이 닳도록 뛰는 사람입니다. 꿈은 엄마 손맛을 물려받아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것이에요. 반찬 가게를 총지휘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게 장미의 일상이에요. 퇴행한 엄마 수키,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양아빠 오복길, 양오빠 오태평, 양언니 오태숙, 그리고 조카 보라까지. 이 가족이 장미의 전부입니다. 수키가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장미가 백화점을 찾던 날 그 사이 수키는 거리를 헤매며 우리 장미 보고 싶다며 울고 있었어요. 지능이 퇴행한 엄마를 이 딸이 얼마나 지극하게 사랑하는지 그 장면에서 다 느껴집니다. 반면 서린은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으로 드림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등장해요. 재벌 손녀.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금쪽이. 세상 겁나는 게 하나 없고 못 가지는 것도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 그룹 후계자로 정해진 운명마저 시시하다고 느끼는 여자예요. 다 가질 수 있어서 뭘 가져도 즐겁지 않고 주위엔 자신의 돈만 쳐다보는 사람뿐이니 외롭습니다. 그리고 드림호텔에서는 채화영이 여전히 우아한 모습으로 이강혁의 보좌를 받으며 권력의 중심에 서 있어요. 30년이 지났어도 이 여자의 욕망은 식지 않았습니다. 드림그룹 전체를 자신이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여전히 품고 있죠. 서린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걱정하는 채화영. 완벽해 보이는 삶에도 균열이 있다는 걸 여기서 암시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옵니다. 백화점에서 두 쌍둥이가 처음으로 마주쳤어요. 엄마 수키의 선물을 산 장미와 쇼핑을 하던 서린이 서로 지나치는 순간 30년 만의 재회. 같은 얼굴, 같은 핏줄,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이 장면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감케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미는 어느 날 자신이 오복길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태숙과 오복길의 대화를 통해서요. 충격이었죠.
하지만 오복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널 창고에 숨겨두고 도망쳐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장미를 흔들었습니다. 출생에 비밀이 있다는 것, 엄마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망가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장미는 채화영이 제안한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채화영이 좋은 기회인데 의외다며 설득했지만 장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다. 제가 아빠 친딸이 아닌데 아빠는 저희 모녀를 고생하면서 키워주셨다. 엄마가 엄청 똑똑하셨는데 사고를 당해 아프신 거다. 엄마를 아프게 만든 범인을 제 손으로 잡아 죗값 치르게 할 것이다. 채화영 앞에서 직접 자신의 목표를 선언한 거예요. 물론 채화영은 그게 자신을 겨냥한 선전포고인 줄 아직 모르죠.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채화영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강혁이 장미에게 유학 관련 서류를 건네주러 반찬 가게를 찾아왔을 때 이강혁을 본 정숙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거예요. 퇴행한 상태에서도 이강혁을 보자마자 공포 반응을 보인 거죠. 30년이 지났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에게 끔찍한 일을 했는지. 이 장면에서 장미는 확신했어요. 이강혁이 엄마와 연결된 과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가 채화영과도 이어진다는 것을. 장미는 마서린이라는 신분을 위장해서 채화영의 집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적심장부로 직접 뛰어드는 선택이었어요. 장미가 마서린 신분으로 채화영 집에 들어간 뒤 드림그룹을 둘러싼 판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남봉은 준호와 백호의 아버지예요.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사람 좋은 인상에 부드럽고 매너 좋고 감성적인 남자입니다. 캠퍼스 커플이었던 첫사랑 한영자와 결혼해서 가족밖에 모르는 사랑꾼으로 살아왔어요. 여태 일탈이라고는 몰랐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남자의 과거에 채화영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모두의 여신이었던 채화영. 환상의 책받침녀. 강남봉은 그 여자를 다시 만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영자는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강단 있고 정도 많고 의리와 정의감 넘치는 멋진 여자.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살림도 말끔히 하는 슈퍼우먼. 남봉과 결혼한 이후 한 번도 눈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완벽하기만 하던 인생에 어이없는 복병이 생긴 거예요. 한영자는 남편 강남봉이 채화영 주변에서 어슬렁거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이 뒤집혔어요. 강남봉은 아내가 회사 쪽 사람과 접촉했다는 말을 듣고도 미안해하기는커녕 불같이 화부터 냈죠. 자기가 떳떳한 남자라면 아내를 안심시키는 말이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그날 강남봉은 채화영 심기부터 걱정하는 사람처럼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그 태도에서 더 깊은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강준호는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진홍주가 불씨를 던집니다. 진홍주는 염산월의 딸이에요. 드림호텔 직원으로 강백호에게 꽂혀서 오매불망 짝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죠. 그런데 강백호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가 오장미이기 때문에 장미를 증오합니다. 채화영에게도 눌리고 강백호에게도 차이고 오장미만 보면 속이 뒤집히던 진홍주. 어느 날 사무실에서 장미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진홍주에게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장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미모에 애인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애인이 꽃다발은 해줄 테니까 보석 선물이나 해줄까? 그냥 지나가는 농담 같았는데 진홍주는 여기서 계산을 했어요. 이름 하나 선물 하나 타이밍 하나만 맞으면 채화영 심장을 찌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요. 진홍주는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엄마 염산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최 대표한테 한 방 먹일 방법 찾았어. 염산월은 채화영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코디네이터예요. 마대창의 후처가 된 여자이기도 하죠. 화영의 구박을 받으며 시녀 노릇을 하다 보니 늘은 건 눈치와 애교뿐인 잔머리의 대가. 채화영에게 깔리고 뭉개진 세월이 쌓일 대로 쌓인 여자답게 진홍주의 말에 귀가 열렸습니다. 두 모녀가 합의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숨겨둔 관계를 건드려서 표정부터 무너뜨리는 것. 채화영이 가장 불편해할 이름 하나만 던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진홍주는 일부러 집 안으로 꽃다발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온 건데요. 집 앞에서 받았어요. 채화영은 늘 그래왔듯 우아한 척 꽃다발을 받았지만 안쪽에 꽂힌 메모를 보는 순간 손끝이 딱 굳어버렸어요.
거기엔 강남봉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걸 본 장미가 모르는 척 눈을 크게 뜨며 읽었습니다. 강남봉. 기다렸다는 듯 진홍주가 받았죠. 강남봉 교수요? 장미가 한 번 더 찔렀어요. 누구야? 진짜 엄마 애인이야? 채화영은 웃는 척했지만 입꼬리가 너무 빨리 굳어버려 오히려 더 수상했어요. 드림그룹 리조트 프로젝트 도와주시는 교수님이야. 애인이라니? 가정 있는 분이야. 부정은 빠를수록 티가 나는 법이잖아요. 정말 별일 아닌 이름이면 그렇게까지 카드 모서리를 구겨가며 말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채화영은 괜히 태연한 척하다가 손부터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채화영은 아무 이름 앞에서나 흔들리는 여자가 아니라고요. 들키면 끝장나는 이름, 덮어야 사는 관계 앞에서만 저 여자는 표정이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양금순 아줌마요. 마대창 집의 가사 도우미. 항상 뚱한 표정에 누가 말을 걸어도 울퉁불퉁한 여자. 후줄근한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멍자국 사라질 새 없는 얼굴. 남편의 폭력에 이골이 났고 번 돈은 전부 아들딸 해외 유학 보내는 데 썼어요. 꿈은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들 있는 미국에 가는 것. 이 아줌마가 어느 날 장미방에 음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음료를 건네다가 손목을 툭 놓치는 바람에 차가운 음료가 옷자락과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장미는 무릎부터 굽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양금순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바닥을 닦아? 너 설인이 아니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마설인이라면 저 상황에서 짜증부터 냈을 겁니다. 하지만 장미는 평생 몸에 밴 생활력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으로 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해요. 이 드라마에서 소름이 쫙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양금순이 건넨 첫 번째 정보. 회장님 서재에서 동석 도련님 사진이 나왔어. 최 대표가 그 사진 보더니 그 여자 이름 다시 입 밖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 이 말을 들은 장미가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이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마대창이 예전에 중얼거렸어요. 동석이가 좋아하던 그 여자 이름이 뭐였지? 채화영은 너무도 빠르게 대답했었죠. 정숙희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미는 이름이 같다는 우연과 설마 하는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그런데 양금순 말까지 듣는 순간 그 의심이 확신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은 정숙희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얼굴 한번 본 정도가 아니라 마대창 앞에서 그 이름이 다시 떠오르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왜 채화영 얼굴만 보면 이상하게 떨었는지, 왜 토끼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슬픈 아이처럼 울먹였는지, 왜 장미를 볼 때마다 애처롭고도 불안한 눈을 했는지 전부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자기 안에서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그토록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가 마동석일 수도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채화영이 붙잡고 놓지 못한 건 단순히 설인이 아니라 마동석이 남긴 핏줄 그 자체였던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머리를 치자 장미는 한동안 손끝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드림그룹 봉사활동, 아동복지센터. 이날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폭발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채화영은 대회 이미지 세탁할 기회라며 누구보다 앞장섰고 마대창도 그룹 이름이 걸린 행사인 만큼 직접 움직였어요. 진홍주와 염산월은 채화영의 위선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겠다며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수키네 반찬가게에서 복지센터로 도시락 100개를 넣는 일정이 겹쳐버렸어요. 배달 오는 길에 정숙희를 혼자 둘 수 없어서 태숙, 태평, 보라까지 같이 움직였고 장미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보면 안 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마대창과 드림그룹 사람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정숙희가 채화영을 알아보고 입을 열면 판이 너무 빨리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장미는 이강혁 움직임부터 읽었습니다. 역시나 채화영은 멀리서 정숙희 얼굴을 보는 순간 피가 빠진 사람처럼 굳더니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저 사람들 회장님 쪽으로 못 오게 해. 설린이는 여기서 빼. 이강혁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충견답게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가로막고 동선을 비틀어버리려 했죠. 장미도 피하는 척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숙희가 멈춰섰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자원봉사자들 인사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사이에서 정숙희의 목소리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도둑이다. 토끼 도둑이다. 우리 토끼 데려갔다. 공기가 뚝 끊겼습니다. 최화영은 순식간에 얼굴빛이 날아갔고 마대창은 웃음기 없는 눈으로 정숙희를 바라봤어요. 태평은 숙희를 붙들며 진정시키려 했고 태숙은 또 무슨 발작이 오는 줄 알고 안절부절 못했고 연보라는 겁먹은 눈으로 숙희를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정숙희 눈은 오직 최화영만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장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이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뜻으로 뒤집혔기 때문이에요. 최화영이 마서린을 데려가 자기 딸처럼 끌어안고 살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마서린이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놓지 않으려 했는지, 그 이유가 그 자리에서 너무 끔찍하게 이어져 버린 겁니다. 정숙희가 다시 외쳤어요. 토끼 도둑이다. 토끼 데려갔다. 장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숙희가 말한 토끼가 서린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장미가 진짜로 알아버린 건 따로 있었어요. 최화영이 왜 하필 서린을 데려가 자기 딸처럼 끌어안고 살았는지, 그 이유가 마동석의 핏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오복길이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장미는 자신 역시 마동석의 딸일 수 있다는 의심까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훔친 건 서린 하나가 아니었네. 우리 아버지 인생까지 훔쳤네. 그 말이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장미는 손끝이 저릴 만큼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장미만 흔들린 게 아니었습니다. 마대창 쪽에서도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마대창은 오래전 정숙희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마동석이 제 아버지 뜻까지 거스르며 만나려 했던 여자가 누구인지 끝내 궁금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겉으로는 아들 인생까지 통제하던 냉혈한처럼 굴었지만 속으론 아들이 그렇게까지 미친 듯 지키려 한 여자가 어떤 얼굴인지 알아보려 했었습니다. 직접 보진 않아도 비서를 시켜 자료를 올리게 했고 그때 분명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기억은 흐려졌지만 이름과 인상 한 조각은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센터에서 정숙희가 최화영을 보며 토끼 도둑이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마대창은 짜증보다 먼저 묘한 기류를 느꼈어요. 비서에게 낮게 말했죠. 시끄럽군. 대체 어느 업체 사람이야? 확인해. 비서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숙희네 반찬 가게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마대창 표정이 미세하게 멈췄어요. 숙희네 반찬 가게. 숙희. 그 이름이 귀에 꽂히자 오래전 서류 위에서 훑었던 사진 한 장, 동석 눈빛이 달라졌던 이유, 아들이 말없이 감췄던 여자 이야기가 한꺼번에 스쳤거든요. 마대창은 다시 멀리서 정숙희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설마 동석이가 좋아했던 여자가 저 여자였던 건가? 이 생각이 마대창 안에서 계속 되짚어졌습니다. 아직 확신까진 아니어도 아주 오랜만에 자기 아들 이름이 살아 돌아오는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대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변수인지 이 드라마를 보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 집안에서 마대창이 진실을 향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최화영은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 드라마, 복수와 비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꽤 복잡한. 강백호, 남봉과 영자의 아들, 준호의 동생, 변호사. 키 크고 잘생긴 외모로 인기 폭발인 훈남. 해피바이러스 전파자의 어디서나 빛나는 멀티플레이어예요. 놀 건 다 놀고 게으름도 피우면서 성적도 스펙도 놓치지 않는 A 매력남. 정의감 넘치는 오지라퍼이기도 해요. 무료 변론에 사기만 당하는 친구 태평 뒤치다거리에 실속 없어 보이지만 따뜻한 선의는 어두운 세상 한 구석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 남자가 장미를 만났어요.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서로를 의심과 경계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그 만남이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강준호도 장미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강준호는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 차갑고 치밀한 계산 아래 사는 완벽남이에요. 항상 각 잡혀있는 옷에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철벽남.
바늘 하나 안 들어갈 만큼 웃음기 없는 시크함. 근데 이 얼음장 같은 남자의 마음을 녹인 여자가 오장미예요. 형제가 같은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죠. 강백호는 장미만을 죽을 듯 사랑하지만 형 강준호와 그녀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인도 준호에게 매료됐어요. 자신의 돈은 물론 자신을 돌같이 보는 그 남자에게. 추워 보이는 뒷모습이 자신을 빼닮아 더 마음이 간다고 느끼면서 이 차가운 남자를 억지로라도 꺾어 자기 꽃병에 꽂고 싶어 했죠. 그래서 준호와 채화영, 그리고 설인의 삼자대면도 불꽃이 튀었습니다. 준호가 드림호텔 레스토랑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채화영과 처음 마주 앉은 장면. 깔끔한 블랙 슈트 차림으로 채화영의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한 눈빛으로 응시하는 준호. 그를 꿰뚫어보듯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채화영. 그 팽팽한 기류를 깨고 등장한 설인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준호를 뜯어보면서 이 삼자대면이 앞으로 얼마나 복잡한 파란을 일으킬지 충분히 예감케 했어요. 그리고 진홍준은 이 모든 사랑 싸움 속에서 혼자 강백호만 바라보며 오매불망하고 있습니다. 채화영에게도 눌리고 강백호에게도 차이고 장미만 보면 속이 뒤집히는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정말 단순한 악역이냐 하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젊은 나이에 이혼한 엄마와 단둘이 살다 보니 남은 건 눈치뿐이고 계산도 빠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 닮은 허당기가 나오는 어딘가 안쓰러운 구석이 있는 캐릭터거든요. 이제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봉사활동날 이후 모두가 달라졌어요. 채화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침묵으로 버티며 이강혁에게 눈빛만 보냈고 이강혁은 이미 서재와 금꼭, 오래된 사진과 편지, 비밀 연락처까지 다 정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홍준은 자기가 건드린 판이 자기 힘으로 감당 못할 때까지 커졌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겁을 먹었어요. 염산월은 이제야 진짜 기회가 왔다는 탐욕 때문에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한영자는 아직 모든 걸 모르지만 강남봉이 무너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백호는 병실에 누워있는 장미를 떠올릴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고 이상하게도 집안 곳곳에서 설명 안 되는 불안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남의 감정에 끼어드는 남자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장미가 흔들리는 날엔 자기 심장도 불편해졌어요. 장미는 혼자 마음속으로 딱 한 문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채화영, 이번엔 내가 도망칠 구멍이 없어. 마서린을 왜 데려갔는지, 엄마를 왜 망가뜨렸는지, 마동석을 왜 지워버렸는지 그 세 가지 다 내 입으로 뱉게 만들 거야. 이제 당장 뛰어나가 정숙희가 엄마라고 외치는 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랬다간 또 미친 사람 말로 덮고 아픈 사람 헛소리로 묻어버릴 게 뻔하거든요. 대신 더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 입이 아니라 채화영 손이 숨긴 증거로 끝내겠다고요. 양금수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이제 이 집안에서 먼저 무너질 사람은 장미가 아니라 채화영이라는 걸. 이 드라마를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 핵심 인물 관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중심축. 마동석과 정숙희. 이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이 이 드라마 모든 이야기의 뿌리예요. 마동석은 마대창 회장의 아들이고 정숙희는 고아 출신의 여성입니다. 마동석은 의문의 실종을 당해 사라졌고 정숙희는 채화영에 의해 망가졌어요. 그 두 사람의 딸이 쌍둥이 장미와 설인입니다. 장미는 반찬가게 딸로 자랐고 설인은 재벌 손녀로 자랐어요. 적의 관계. 오장미 대 채화영. 장미는 엄마를 망친 채화영에게 복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채화영은 드림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30년 동안 모든 것을 조작해왔습니다. 동맹관계. 오장미와 양금순. 채화영의 집 안에서부터 정보를 흘려줄 구멍이 생겼어요. 마대창과 진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마대창이 정숙희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대창이 진실 쪽으로 움직이면 채화영은 끝입니다. 위험한 관계. 채화영과 이강혁. 이강혁은 채화영을 여신처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30년의 공범 관계를 만들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균열이 올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채화영과 설인. 채화영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딸 설인. 이주를 놓치는 순간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걸 채화영은 알거든요. 설인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채화영은 가장 중요한 방패를 잃게 됩니다. 사랑 삼각형.
강백호 오장미 강준호. 형제가 같은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강백호는 장미를 죽을 듯 사랑하지만 냉철한 형 준호도 장미에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서린 강준호. 서린은 자신을 돌같이 보는 차가운 남자 준호에게 매료됐어요. 진홍주 강백호. 진홍주는 오매불망 백호만 바라보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응답뿐입니다. 흔들리는 가정. 강남봉과 한영자. 남봉은 젊은 시절의 여신 채화영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영자는 그 낌새를 느끼며 무언가 다가오는 걸 감지하고 있어요. 마대창과 염산월. 마대창의 후처가 된 염산월은 드림그룹을 접수하겠다는 야망이 있지만 그 안 좋은 머리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도 마대창의 총애를 입게 되면서 인생이 꽃피우나 싶지만 넘어야 할 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장미는 다음에 마대창 앞에서 출생의 비밀을 먼저 꺼내게 될까요? 아니면 양금순과 손잡고 서재 속 오래된 사진과 편지부터 손에 넣게 될까요? 지금 장미가 가진 무기는 의심과 정황뿐이에요.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당할 수 있습니다. 채화영은 30년 동안 증거를 숨겨온 여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미가 양금순을 통해 서재 안의 증거를 먼저 확보할 것 같다고 봐요. 특히 마동석 사진과 편지, 그리고 정숙희와 연결된 과거 기록. 그것들을 손에 넣는 순간 장미는 채화영을 직접 흔들 수 있는 진짜 무기를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마대창이 언제 진실에 가까워지느냐. 마대창은 지금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수키네 반찬 가게, 그 이름. 정숙희의 얼굴. 아들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자. 마대창은 냉혈한이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남긴 핏줄 앞에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서린을 그토록 끔찍이 아끼는 것도 그 때문이잖아요. 만약 마대창이 장미가 동석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순간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채화영의 30년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채화영은 마대창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걸 막기 위해 점점 더 필사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강혁에게 더 많은 걸 시키면서 더 많은 것을 지우려 할 거예요. 세 번째, 서린은 언제 진실을 알게 될까? 서린은 지금 자신이 채화영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쌍둥이 언니가 자기 집에 마서린 신분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폭발적인 순간은 서린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일 거예요. 자신이 정숙희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채화영이 자신을 훔쳐왔다는 것, 그리고 같은 얼굴의 언니가 지금 이 집에 있다는 것. 서린의 반응이 어떨지, 채화영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장면이 얼마나 강렬할지. 이게 이 드라마의 최고 클라이맥스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악인을 응징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드라마는 욕망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그 욕망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채화영의 욕망. 드림그룹을 향한 욕망. 그 욕망이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두 아이의 운명을 갈라놓았고 한 가족을 30년 동안 거짓 위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욕망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장미라는 캐릭터도 너무 좋아요. 어른스럽고 밝고 따뜻하지만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 난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강철 멘탈. 이 여자가 무서운 이유는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냉정함 때문이에요. 분노로 달려드는 사람은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조용히 판을 짜고 상대가 도망칠 구멍을 하나씩 막아가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채화영도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마서린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어쩐지 너무 날카롭다는 걸. 어쩐지 너무 조용하게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그 아이의 정체를. 그 아이가 30년 전 자신이 절벽 아래로 쫓아냈던 여자의 딸이라는 것을. 이 긴장감. 이 서늘함. 이게 첫 번째 남자의 진짜 매력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지금까지 깔린 복선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터질지 미리 보는 맛이 있거든요. 첫 번째 복선. 네잎클로버 팔찌. 정숙희가 갓 태어난 두 아이에게 채워준 팔찌예요. 오복길이 창고에서 아기 장미를 발견할 때 이 팔찌로 숙희의 아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린 손목에도 같은 팔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복선. 마대창 서재의 사진. 양금순이 전해준 첫 번째 정보. 회장님 서재에서 동석 도련님 사진이 나왔고 채화영이 그 여자 이름 다시 입 밖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사진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채화영이 그토록 숨기려 하는 이유가 뭔지. 서재에 접근하는 순간 모든 게 터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선. 정숙희의 기억. 숙희는 지능이 퇴행했지만 이강혁을 보고 즉각적인 공포 반응을 보였어요. 몸이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채화영을 직접 마주했을 때 숙희의 반응이 어떨지. 봉사활동날 채화영을 향해 토끼 도둑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무언가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번째 복선. 마동석의 실종. 이 드라마에서 마동석의 모나코 해상 실종은 아직 완전히 설명이 안 됐어요. 의문의 실종이라고만 나왔지 사망이 확인된 게 아닙니다. 혹시 마동석이 살아있다면? 30년이 지난 뒤 돌아온다면? 이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복선. 이강혁의 균열. 이강혁은 채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30년 동안 양심을 완전히 죽이고 살 수 있을까요? 이강혁이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면 채화영한테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돌아서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으니까요. 여섯 번째 복선. 강남봉과 채화영의 과거. 채화영이 강남봉 이름 앞에서 흔들렸다는 것. 강남봉 역시 채화영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이야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영자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설정도 공연히 넣은 게 아닐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는 지점을 말씀드릴게요. 채화영은 30년 동안 이겨왔어요. 마동석을 잃었을 때도, 아이를 사산했을 때도, 정숙희가 진실을 알았을 때도 매번 위기가 왔지만 매번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채화영은 항상 상대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상대가 알기 전에 먼저 증거를 없애고 상대가 말하기 전에 먼저 덮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장미는 채화영이 모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밖에서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천천히 부수고 있습니다. 마서린이라는 가면을 쓰고 채화영 집안에서 정보를 모으면서 채화영이 경계하는 건 밖에서 오는 위협이에요. 마대창의 의심, 염산월의 야망, 진홍주의 장난. 이런 것들은 채화영이 이미 보고 있고 막을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양금순이라는 구멍은, 마서린 신분 뒤에 숨은 장미라는 존재는 채화영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장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채화영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이름 앞에서 흔들리는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지식의 비대칭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채화영은 30년 동안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상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미가 알고 채화영이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에서 장미가 이길 거라고 봐요. 빠르게는 아니에요. 치열하고 여러 번 위기가 오고 누군가가 다치겠지만 결국 진실은 30년을 기다려서라도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진실이 나오는 그 순간, 정숙희가 마침내 자기 두 딸을 동시에 품에 안는 그 순간, 이 드라마의 모든 고통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카타르시스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남자 이야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오장미가 바로 폭로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채화영이 절대 도망 못 갈 증거를 더 잡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진짜입니다. 토끼 도둑이 훔쳐간 과거가 아니라 숨겨진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통날 차례예요. 마동석이라는 이름이 30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채화영이 쌓아온 30년의 거짓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꼭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